이번 주 안에 거래소에 묻어두고 잠자코 받고 있던 스테이블코인 예치 이자요. 이게 통째로 불법이 될 수 있는 폭탄이 미국 상원에서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받던 이자가 날아간다, 이런 공포가 지금 전 세계 코인 시장을 뒤덮고 있는 상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공포의 이면에 오히려 2026년 4월 이 폭등장을 주도할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대중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 때 이 세력들은 조용히 그 다음 판을 짜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먼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큰 그림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을 했죠. 이 두 번 연속 동결입니다. 지금 3.5에서 3.75%포인트 사이인데 소비자 물가가 2.4%대까지 내려서 조금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연준에서는 아직까지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거비가 끈적끈적하게 안 떨어지고 또 중동 쪽의 지정적인 긴장감까지도 겹쳐있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돈의 수도꼭지를 아직까지 잠가두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이 옛날처럼 금리가 제로로 돌아가가지고 코인 시장에 돈이 막 쏟아지던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높은 금리 환경이 오늘 제가 드리고 있는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어줄 겁니다. 이 높은 금리가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코인베이스나 테더, 서클 같은 회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맡긴 달러를 가지고 뭘 할까요? 연 4%에 가까운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 4%짜리 수익이 스테이블코인을 들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지갑에 이자로 직접 꽂히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은행은 예금을 거의 공짜로 빌려다가 대출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코인베이스 지갑에 넣어두기만 해도 연 4% 이자를 준다. 그러면 누가 과연 은행에 돈을 맡기려고 할까요? 수조 달러가 은행을 떠나가지고 코인베이스로 대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면요, 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대출, 자동차 할부, 주택담보대출까지 전부 줄여야 됩니다. 이건 미국 실물경제 전체의 신용이 마비된다는 건데, 그래서 미국은행연합회가 의회에 미친듯이 로비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는 우리 은행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다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전통은행의 예금 독점권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쟁인 거고, 결국에 작년 7월 여기서 제정된 지니어스 법안에서는요, 은행 입김이 들어가가지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고객에게 직접 이자를 주는 걸 금지하는 방향으로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1일 후속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에서는 이 톰 텔리스 의원과 안젤라 알소 브룩스 의원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을 했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자 먹던 거 끝났구나, 이렇게 절망할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합의안에는 교묘한 한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갑에 가만히 넣어두고 받는 수동적인 이자, 이건 은행 예금이랑 같은 성격이어서 금지한다. 하지만 결제를 하거나 자산을 전송하거나 또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연계된 활동 기반 보상은 허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용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 건 안 된다. 하지만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건 된다라는 거. 이 가만히 앉아서 받는 건 안 되지만 뭔가를 활동을 해가지고 받는 건 괜찮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요, 결국에 시장을 죽이는 게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길을 완전히 새로 설계한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유동성을 공급한다거나 노드 검증에 참여해서 네트워크 보안을 돕는 행위, 이런 거는 노동이고 기여니까 합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디파이 생태계가 이 법적인 보호막을 얻게 된다는 건데, 코인베이스가 바보가 아니겠죠. 무조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이 자기네가 독점할 수 있는 그 뒷문을 뚫어놨다라는 사실. 그러면 이 판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질까요? 승패는 명확해집니다. 온체인에서 실제 활동을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관용 인프라코인, 블랙록의 BUIDL 같은 실물자산 토큰화 플랫폼, 규제 감사를 통과한 디파이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예치처를 이룬 수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독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생태계에 아무런 기여 없이 이 새 토큰을 막 찍어내면서 연 100%짜리 이자 놀이를 하던 이 구형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완전히 도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너도 나도 다 상승하는 알트 불장은 거의 오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는 선택받은 몇몇 코인들 위주의 불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안쪽 구조를 뜯어볼까요?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타결과 기관 자본이 유입되고 ETF 승인까지도 겹치면서 호재가 연일 쏟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코인 대불장이 온다고 난립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8.78%고 전체 코인 시가총액 2조 4,600억 달러 중에 비트코인 혼자서 1조 4,500억 달러를 먹고 있습니다. 보통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 지나면요, 알트들의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알트 시즌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왔죠. 알트 시즌 인덱스가 35에 머물면서
여전히 완벽한 비트 시즌 한가운데 있습니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이요. 이 금리 3.5% 환경에서 근본 없는 중소형 알트들 여기에 돈을 던질 이유가 없기 때문인 거고, 이들이 미국 현물 ETF로 제도권에 완벽히 편입된 비트라거나 규제를 통과한 소수의 메이저 자산들에만 돈을 넣고 있습니다. 이 비트 도미넌스가 57% 아래로 확실히 안 꺾인다면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유동성 가뭄 속에서 서서히 피가 말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3월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3,1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 중에 규제 회색지대에서 불안에 떨던 자본은 이자를 주지 않는 거래소 일반 지갑을 떠나가지고 활동 보상이 합법화된 규제 친화적인 디파이로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기반의 유동성 풀로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XRP는 어떨까요?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뼈아프면서도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리플레저가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1분기 총 처리 결제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3월 11일에 27억 5천만 달러짜리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까지 올라가 버렸죠. 히든노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해가지고 기관용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장악했고요. G트레저리를 통해서 포춘 500대 기업의 재무 관리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메타코르 스위스 은행급 커스터디를 구축했고요. 그리고 SEC랑 CFTC까지도 나서서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해줬습니다. 근데 XRP 토큰 가격은 어떤가요? 2025년 7월 고점이었던 3.6달러에서 무려 60% 넘게 빠진 1.4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회사가 역대 사상 최대 호황인데 토큰 가격은 바닥을 기고 있는 이 역사적인 괴리 상황이 대체 왜 생기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구조적인 분리입니다. 리플이 프라임 브로커리지랑 재무관리 플랫폼에서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은 리플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XRP 토큰을 들고 있는 우리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죠. 쉽게 비유하자면 삼성전자 반도체가 아무리 잘 팔려도 삼성 주식 안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 배당금이 안 오는 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치명적인데요. 리플이 직접 만든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성공입니다. 이 출시 1년 3개월 만에 시가총액 15억 달러 돌파했죠. 1280%라는 폭발적 성장을 기록하면서 도이치뱅크, 블랙록 같은 이 전통 금융 거물들이 리플 인프라 도입했고요. 여기서 선택한 건 가격이 널뛰는 XRP가 아니라 1달러에 딱 고정된 RLUSD였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 XRP가 국경간 송금의 다리 역할을 하는 브릿지 자산이었는데, RLUSD가 나오면서 그 변동성 리스크가 제로가 된 거예요. 기관들은 3초짜리 송금 시간 동안에 가격 변동조차도 싫어하기 때문에 RLUSD가 XRP의 존재 이유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리플이 바보가 아니죠. XRP 버리려고 RLUSD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리플의 마스터 플랜을 보세요.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국가신탁은행 예비 인가까지 따냈습니다. 여기서 전략은 이건데요. 이 금융기관들을 처음부터 변동성 높은 XRP로 끌어들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를 완벽히 준수하는 RLUSD를 트로이의 목마처럼 앞세워가지고 블랙록, 도이치뱅크 같은 이 기관들을 먼저 리플의 생태계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블랙록이 토크나 국제펀드 BUIDL의 24시간 환전 레이어로 RLUSD를 선택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관들이 리플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그리고 커스터디 안에 막대한 RLUSD랑 실물 자산을 쌓아두면서 ISO 2002라는 국제 금융통신 표준을 통해서 수조 달러를 1초 단위로 교환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수많은 나라의 원장과 통화 사이에서 궁극적인 단일 청산 결제 수단, 쉽게 말씀드려서 만국 공통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은 결국에 XRP뿐이라는 거. 지금 XRP는요, 개인들의 투기용 송금코인이라는 과거의 껍데기를 벗고 또 기관 전용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이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온체인 데이터가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글래스노드 기준으로 이 주요 거래소 XRP 보유량 약 128억 개로서 이 달러로 39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2025년 7월 고점 때 100억 달러 넘게 쌓여있던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충격적인 급감 포인트인데요. 이때 중에 눈에는 가격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요. 스마트머니들은 이 가격대에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들 조용히 쓸어 담아서 거래소 바깥에 안전한 커스터디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XRP 기준 1.28달러에서 1.37달러 구간에 무려 7억 개의 XRP가 두터운 방어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공포에 던지고요. 기관은 조용히 매집하는 전형적인 손바뀜이 진행 중에 있다는 거. 한국 시장도 이런 흐름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2026년 이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정부가 9년 만에 법인과 전문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자기 자본 5% 이내에서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단행을 했고요.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금융위원회랑 한국은행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고, 웨이브 브리지가 팍소스의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의 기관 파트너로 합류했습니다. 미국의 활동 기반 수익이라는 해법을 찾아내면은 한국도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또 제한적인 디파이 허용이라는 이 타협점을 서둘러 모색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고 또 짧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단순하게 그냥 매수해놓고 몇 년 뒤면 상승하겠지 이런 마인드로 시장 접근하시면요, 내가 매수했던 매수 단가가 고점이었을 때 원하는 만큼의 결과값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건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2018년도 이때 리플이 4,900원 고점이었을 때 누군가 그때 매수했던 사람들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매수 가격까지 겨우 회복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요, 결국에 욕심 때문에 아무 매도도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이 리플을 고점에서 매수했더라도 체계적으로 추가 매수, 평단 낮추고 대응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본인의 평단을 낮췄을 거라는 겁니다. 리플이 4,900원에서 160원까지 하락했었죠. 단순하게 가격이 떨어졌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평단을 많이 낮출 수가 있고, 또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기회가 생길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설명드렸었지만요, 시장을 너무 단순하게 몇 년 뒤에 보면 오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단기 저점과 고점을 활용해서 시장 반등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만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재미가 없고 불안한 이유가 내가 스스로 매번 고점 추격 매수하고 대응 안 하고 보유만 하고 있으면서 단순하게 시간 지나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서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이 정보방 신청 주시면요,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요, 단순하게 가만히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는 시장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수익을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투트랙 전략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 중요한 핵심 내용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일부 비중에 대해서는 내 매수 단가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해가지고 사고 팔고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리플 시장이 좋을 때 4,85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서 분할적인 익절이 가능했던 이유도요, 정보방에서 심리적인 고점이었던 상황들, 즉 모든 차트 패턴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고점이다라는 판단하에서 매도 타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오히려 폭락을 했었죠. 이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최근에 1830원까지 하락했을 때 리플 단기 저점에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힘들다, 그래서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될 것이다,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회라는 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 잡아야지 그게 기회가 되는 거고, 못 잡으면은 기회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또 귀신같이 반등을 줬었죠. 이 저점 찍고 반등할 때 또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대응이라는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단기 고점권 2250원 정도가 될 것이다, 미리 예상해가지고 적당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결국에 메인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이 높았던 메인 중에 평단은 낮췄고요, 오히려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자 노하우입니다. 그렇게 2250원 라인에서 분할 매도를 했으면은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저점, 다점 1900원 라인에 대해서 리플 정보방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렸던 이유도요, 결국에 높을 때 팔았으면은 낮을 때 사가지고 효율적인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장기 비중은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거를 단순하게 지켜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가지고 단타 비중에 대해서 저점에 매수해서 단기 고점에 매도하고, 여기서 날 수익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옮기고요, 또 나머지 절반 수익에 대해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단기 포트폴리오에다가 추가적인 입금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으로서 또 굴려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 리플 XRP라는 코인이요, 단순하게 좋아하는 거 그리고 리플을 잘 활용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천지 차이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하시다가 막히는 분들, 아니면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분들,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해봤는데 수익이 잘 안 났던 분들, 또는 내가 낸 수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기에서는 필요로 하시고, 또 리플에 대한 대응과 브리핑, 속보 같은 것들, 업비트 현물 매매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